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3조 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한 규모입니다. 새해 들어선 지 한 달 반도 채 안 됐는데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증시의 가격 매력을 외국인이 깨닫는 순간 우리 증시는 좀 더 안정과 여유를 되찾을 텐데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 증시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물건으로 떠오를 탐나는 대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남일영 대리, 동양증권 강서본부점 이경민 PB, 토마토 투자클럽 신득재 전문가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일영 대리님 지난주에 해외 가신다고 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무슨 일로 가셨나요? 좀 휴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 리프레시 차원에서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해외로 여행을 갔다 네, 오셨군요. 네. 네. 오늘 또 소개팅도 있으시다고 하던데. 아주 핑크빛이십니다. 네. 늘 얼굴이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미국이 간밤에 반등을 했고 또 오늘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컴백을 했습니다. 코스피 1920선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업종과 테마 함께 보시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진짜 겨울왕국, 소치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겨울왕국엔 여름여왕 엘사가 있다면 우리에겐 빙판 위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있죠.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따내면서 5조 2,3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따낸 14개 메달을 스포츠 브랜드 파워지수로 계산한 결과 국가 스포츠 브랜드 자산 가치도 21조 5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소치 올림픽.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또 수혜주는 어떤 것일지 오늘 탐나는 대물, 소치 올림픽의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탐나는 대물 소치 동계올림픽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개막합니다. 1시에 보고 주무실 분. 안 보시나? 관심 이렇게 없으신가? 4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1시에 하는데 그걸 볼 정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으셨거나 네. 좀 그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휴식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분은 숙면 취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숙면이 필요하시지만 또 남아있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 불금을 아마 또 그 TV 앞에서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소치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2가지 더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열립니다. 자, 어떤 핵심 차트가 있을지 오늘 세 분 조사를 해오셨는데요. 이경민 PB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10년 내에 개최된 올림픽의 개최 비용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그 표를 보시면 그리스, 중국, 영국 이쪽에서 하계 올림픽을 했었죠. 하계 올림픽 쪽은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베이징 쪽이 430억 불로 좀 역대용 좀 많았고요. 네. 동계올림픽은
30억 불, 60억 불이었었는데 이번 소치 올림픽은 500억 불로 굉장히 좀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러시아가 아무래도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고자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작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 전후에 그 GDP 성장률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에서 좀 중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으로 그 그리스는 올림픽에 좀 많이 실패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또 나머지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부분 GDP가 좀 소폭이나마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그 올림픽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가져온 게 그 민간 소비 증가율하고 정부 지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예, 이건 또 바로 다음 표를 또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 올림픽에 좀 많이 실패를 해서 그 올림픽 비용인 한 140억 불이 그대로 그 부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특별세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징수를 하면서 네. 그 민간 소비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예, 올림픽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그리스 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부정문자들이 굉장히 조금 예를 많이 드는 그런 그 모습이고요. 중국 원래 쪽- 올림픽의 고향이 아테네 아닌가요? 그리스. 맞습니다. 그쵸. 아이고, 참. 예. 그렇지만 예. 그 부정적인 예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중국 네. 쪽은 뭐 금융 위기 때문에 뭐 특별한 유의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캐나다나 이탈리아, 영국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적인 그 지출 소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올림픽에 좀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부 지출 같은 경우도 그리스는 그 특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캐나다나 이탈리아, 영국 같은 부분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그 정부 지출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림픽을 정말 그 예상하는 경제적 효과만큼 잘 치르고 잘 거둘 수 있는 건 지출보다도 지출이 많더라도 그 거두는 효과가 맞아야 되는데 지출이 좀 적으면서 소비를 많이 일으킬 수 있으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 네. 단순히 그렇게 딱 놓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일단은 그 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면 인프라가 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내수적인 측면에서 건설 쪽이 좀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인프라를 다져서 지역 경제 발전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으로 뭐 향후 계속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의 그 문화센터로 탈바꿈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예. 토리노 같은 경우도 그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세계 250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 관광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의구점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도 있죠. 예. 남일영 대리님,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단 소치 올림픽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치 올림픽 올리게 됨으로써 일단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좀 좌지우지가 될 것 같긴 한데 광고 시장 일단 광고 시장이 맨 먼저 앞서 나올 것 같고요. 기업 이미지 제고라든지 뭐 그런 네. 측면에서 그리고 김연아나 뭐 이상한 선수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위주로 기업 브랜드 또 홍보 효과를 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치 동계 올림픽이 열림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적 효과는 아무래도 러시아에 가장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가 진짜 경제적 효과 거둘 수 있을까요? 러시아 소치에서 네. 역대 최대로 지금 돈을 썼대요. 네. 네,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앞으로 뭐 아까 캐나다는 뭐 문화센터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고급 그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경제적 효과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 또 러시아를 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좀 적었고 오히려 최근에- 유럽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로 그렇죠. 가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를 좀 알리면서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건설의 수혜, 인프라 투자에 따른 건설의 수혜, 또 기업 브랜드 홍보에 따른 기업 자체나 혹은 그 광고를 하는 분들의 수혜 얘기가 됐고요. 또 관광 산업으로서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가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득재 전문가님은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죠? 예, 저는 뭐 2010년도에 네. 연구 결과가 나왔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이제 상위권 랭크에 속한 그 국가들은 GDP가 1인당, 그러니까 GDP가 1인당 3만 달러에 달하는 국가였었거든요. 1위가 캐나다였고요. 2위가 독일, 3위가 미국, 4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5위가 진짜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밴쿠버 때. 5위가 이제 한국이었는데, 3만 달러도 못 버는 나라가 우리랑 같은 레벨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홍보 효과가 좀 됐었고요. 국가 홍보 효과.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기업 이미지도 다시 한번 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리아를 진짜 과거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나, 뭐, 얘기하면 샘송 뭐 얘기 나오고, 휴다이 막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는? 어디 발음이시죠? 그 발음은? 나름 네이티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진출에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고요. 그렇게 된 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 사기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 생산량으로 충분히 그리고 소비 문화가 다시 한번 증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긍정적인 플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밴쿠버 때처럼 우리나라가 소치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내면은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좀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또 워낙 그 겨울 스포츠가 럭셔리 스포츠거든요, 사실. 그래서 또 그 겨울 스포츠를 잘하는 나라들이 GDP가 높은 나라들이 많은 거고요.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가 참 정말 잘했군요. 우리 선수들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답네요. 네, 김연아 선수가 지금 우리 앞에서 네, 공연을 펼치고 있네요. 예. 그런가요? 자, 그럼 올림픽이 보유한 경제적인 규모, 올림픽에 따른 경제적인 규모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이경민 PB님. 우선은 뭐 솔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유발 금액은 한 48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고용 유발 효과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 경제에 좀 국한을 시켰고요. 이쪽 부분을 또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 유발했던 부분이 한 15억 불 정도 됐었고요. 고용 유발은 한 3만 4천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이쪽 부분은 그 솔크레이트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올림픽의 사례로 많이 그렇군요. 손꼽히고 있고요. 네. 이쪽 지역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평창 올림픽도 좀 이에 버금가는 효과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전 관광객 유치나 뭐 아니면 문화 축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송어잡기나 이런 부분, 보령 머드 축제 같은 부분이 좀 유명한데, 네. 예, 이런 겨울 이벤트를 만들어서 조금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뭐 도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좀 크게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수주 비중이 한 14% 정도로 그 굉장히 적습니다. 또 거기다가 호텔이나 레저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림픽을 한 나라들은 올림픽 전후로 해서 그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브렌트 유가 추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고 예, 만큼 내실 다지는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자원 쪽에 집중돼 있는 경제 구조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관광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봐야 되겠다는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역시 동양의 워렌 버핏이시네요.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이런 걸 다. 예.
올림픽 가운데서 솔트레이크, 밴쿠버가 동계올림픽 중에서 성공한 사례다. 눈가가 촉촉해지시죠? 순간 당황해서 공기물이 나오네요. 네, 나일령 대리님.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리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 볼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올림픽 예상치가 한 3조 1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경제적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소치에서 또 김연아가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에 거의 6조 원 효과를 좀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 얼마나 이제 국가 홍보라든지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네. 데 아주 큰 효과를 낸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시장에서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올림픽은 그 국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더 잘해준다면 또 코리아를 알 수 있는 뭐 절호의 또 찬스로 또 보일 것 같고 가장 기대되는 지금 그건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경제적 효과는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도 지난번 동계올림픽처럼 진짜 퍼펙트하게 아주 네. 경기를 네. 끝내고 금메달을 따낸다면 6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가 네. 있을까요? 저는 와닿지가 않아서 세 분 의견 어떠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죠? 그 트리플 악셀. 네, 트리플 엑셀 그거 한번 제대로 하면은 1조 한 번 할 때마다 1조씩입니까? 한 번 하고 딱 착지하면 1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앵커님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뭐 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사기 진작이 있다. 잘하면은. 물론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선수들이 이제 나가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사기 진작. 우리나라 그게 근데 사람들이 1년 내내 가지 잘하는구나. 않잖아요. 그날 하루 기분 엄청 좋고. 그렇죠. 아니 근데 사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사그라질 때쯤 이제 다시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선수 잘하면은 또 이렇게 하듯. 예,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단은 그거 너무 나가고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단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좀 한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밴쿠버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것 자체가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근데 도시에 인구가 많다고요? 밴쿠버? 밴쿠버 인구가 훨씬 많죠. 예. 근데 밴쿠버 잘 모르시나 봐요. 한인들 많이 이렇게 사시고 그런데. 예. 우리 쪽은 좀 그런 거죠. 예, 좀 농담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제일 첫 번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친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냐면요. 193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193조 원 도쿄 올림픽을 한번 함으로써 20년까지 그게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네들은 뭐 20조엔의 뭐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121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뭐 단적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솔직히 그냥 수치만 와닿았을 때는 너무 안 와닿는 수치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 잘 판단이 안 쓰는데 다른 걸 좀 보자면은 G20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소나타 1,000만 대를 수출하고, 100만 대를 수출하고, 1,000만 대를 수출하고, 그리고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165척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건 액수로 따지면 21조 5천억 정도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벌었냐 이거죠. 거기다가 취업 유발 효과가 242명이 났다고. 그 당시 시대를 가만히 보자면은 그 정도의 취업률이 가만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네. 그냥 말만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정말 그 숫자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른 또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전철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를 엉터리로 내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내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 해가지고 추진시켜서 정말 경전철 딱 시행하는 순간 손님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 닫는 상황이고요. 외부 순환고속도로 또 저 많이 이용하는데 가격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통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있고요. 저는 경기 예.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밴쿠버 인구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 자체가 좀 좋았을 때 이런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는 좀 더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게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예. 러시아 루블화 통화조차도 조금 약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급력이 좀 약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치 동계올림픽이 일단 열리니까요. 네, 이번 달 오늘 밤부터 열리니까요. 관련주를 뭘로 봐야 될지 이경민 PB님. 예, 우선은 그 광고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고 쪽을 뭐 제일기획 쪽을 좀 가지고 와봤었는데 제가 표를 좀 2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그 캠캐스트의 자회사인 MBC 유니버셜이 그 올림픽 중계료하고 광고 수입 추이를 나타냈던 부분인데요.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말 그대로 경기가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얘들이 적자를 본 거고요. 그리고 밴쿠버 때도 경기 영향 크네요. 예, 밴쿠버 예. 때도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잘 됐고요. 그거는 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만들었던 경기장이나 이런 문화센터 같은 부분을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고요. 이번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중계료 부분이 한 7억 불 조금 넘어가는 7.75불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수입으로 벌어들인 게 한 8억 불. 예상은 한 9.7억 불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광고 관련돼서 그 미디어 종목들의 그 추이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경기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 광고 미디어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삼성전자는 그 TOP라고 하죠. 더 올림픽 파트너라고 하는 그쪽 후원사 10개 중에 한 곳에 선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광고 주는 데가 제일기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제일기획이 짝수년도 그 올림픽이나 이벤트가 있었던 해에는 그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제일기획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계권 관련돼서는 SBS 미디어홀딩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그리고 모바일 중계 관련돼서 아프리카 TV가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앉아서 다 같이 올림픽을 보는 것도 다 좋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좀 모바일 중계 쪽에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DMB로 보지 않을까요? DMB로요? 굳이 데이터 사용료를 쓰면서 근데 아프리카 TV는 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 DMB가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데이터 패킷 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쓰면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요금제 좋은 걸로 좀 바꾸세요. 무제한이. 아니면 컴퓨터로 보고 봐도 음성 되고. 통화 무제한이라서. 컴퓨터로 아프리카 TV로 봐도 되고. 컴퓨터 아프리카 네. TV로 보면 좋죠. 아니, 모바일은 관련주 별로다. 얘기해 주시죠. 네, 예. 네. 일단은 뭐 저도 제일기획을 다 제일기획 가져오시지 않았을까요? 저 제일기획 가져왔었는데 또 다른 관련주. 다른 관련주는 이제 삼성전자. 예, 아무래도 IOC 그 공식 후원자입니다. 공식 후원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로고를 딱 박을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거든요. 총 그런데 10개예요. 이것도 뭐 아까 김연아 6조 원과 저는 비슷하게 조금 그런가요? 과연 진짜 그럴까? 10개 회사에서 내는 예. 돈이 한 11조 예,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쪽에 있는 효과는 뭐 네. 이걸 정말로 나한테 캐시로 1조가 들어와야지 그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1조 이상을 사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1조를 활용하는 것보다 다 알잖아요, 예, 삼성전자. 전 세계인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계속 우리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행사에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그것도 부각시키는 경기가 거죠.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인가요? 좋을 때 제가 좋아 볼 때는 보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래도 좀 덜 영향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추세가 있다고 보시네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먼저 혁신적인 스마트폰 내놨고 신제품 여러 가지 내놨지만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돈 벌어서 후원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켜 주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와우라는 어플을 좀 개발을 해서 그 소치에 관한 그 지역에 대한 뭐죠? 마케팅이 아니라 그 광고 효과도 있고, 언제 무슨 시간에 그 나라 국가에 무슨 시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다시 매출로 좀 영향되지 않을까요? 남대리님은요? 관련주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방송 미디어 관련주가 가장 큰 영향 받을 것 같고요. 광고 관련주 그리고 뭐 의류 관련주들도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 옷이라든지 브랜드 효과,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관련주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소치 동계올림픽 과연 증시에서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대물이 나올 수 있을지 2부에 알아보겠습니다.